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해 보니까 2007, 클릭하니까 2010, 얘는 2013. 클릭해 보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2013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책은 2010이에요. 그렇죠? 근데 2010하고 2013하고 기능이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재 나와 있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03장입니다. 03장에는 파일을. 자, 여기 왼쪽에 보시니까는 프레젠테이션 열기 눌러서 컴퓨터.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거. 찾아보기, 내문서 가셔도 돼요. 내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여기 5277B. 5277B라고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재자료실에서. 그 다음에 소스 및 정답 3장.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건가요? 사립유치원. 아니, 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빈 화면에다 놓고 지금 이렇게 제목이 있는 곳에는 좀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는데 비어있는 화면을 하나 만들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흰 도화지를 하나 사왔어요. 흰 도화지를 사오면 내가 연필로 쓰고 싶은 데서 쓰면 되고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싶은 데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여기 글씨를 쓰는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글씨가 쓰는 자리가 있으면 클릭하고 글씨를 쓰면 되고, 뭐 그림을 넣는 데가 만약에 있대. 그럼 그걸 클릭하면 그림을 가져오세요 라고 알려주는데 이건 막말로 맨 땅에 박치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필요하면 삽입에 가서 그림을 눌러서 가져오면 되고, 그림을 눌러서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을 가져오면 되고, 이 그림이 크던 작던 간에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만약 글씨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 글씨가 필요하면 삽입에 가서 글 쓰는 난을 세로 쓰기냐 가로 쓰기냐. 가로 쓰기다 이거지. 그럼 난 요만큼 쓰겠다. 요만큼 그 딱 놓고 여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글씨를 쓰게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크게 만들어야 제목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크기가 이만큼이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 색깔은 여기 있으니까,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뭐 검은색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글자를 여러 개를 나열해야 되니까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삽입에 가서, 또 텍스트상자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자를 또 썼단 말이야. 5줄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 38쪽을 보세요. 38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결과인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발표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내는 자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석부를 하나 만들고 싶어. 출석부. 그래서 출석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야지. 무슨 반 출석부인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누구네 출석부인지를 모르니까 열어봐야 되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를 여러분이 그려놔야 돼. 종이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A4 용지면 A4 용지, 이면지면 이면지, 새 용지, 새 종이에다가 보통 가로로 발표하죠. 왜? 모니터가 가로니까.
모니터가 세로 같으면 세로로 발표하지만 모니터가 가로니까 가로로 놓고 거기다가 종이로 종이에다 연필로 그려봐야 돼. 제목은 요만큼 난 쓸 거고 그 안에 내용은 한 5줄 정도 쓸 거고. 그래서 미리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미리 디자인하고 이때 글씨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흉하니까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글자를 5줄 쓰겠다. 그 다음에 요 과정비라고 돼 있는 거는 매월 학생당 20만원 지원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오세누리 과정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46만원, 35만원 담임 선생님, 비담임 선생님한테 지원하는 건 개선비고 또 운영비는 25만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6줄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이 6줄이 각각 서로 다른 6줄이 아니라 1, 3, 5에 들어가는 거는 큰 앞에 있는 주제고 2, 4, 6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앞글자, 앞에 있는 글자의 부연 설명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그려놔야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이쪽에는 세로 쓰기로 이렇게 뭐라고 쓸 거고 또 밑에는 정부 예산 해가지고 약간 회전을 시켜가지고 모양새를 낼 거를 종이에다 그려놔야지. 그럼 그린 거를 가지고 컴퓨터에다 옮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해봤으니까 첫 번째 화면에는 이렇게 만들겠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디자인을 해놓고 나면 직접 컴퓨터에다 입력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이에다 해. 종이에다가 스케치북에다 하든지 좀 크게 거기다 어떤 그림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렇게 미리 스케치를 해놔야지. 스케치.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오세누리 과정비 블럭 잡아보세요. 하셨어요?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글자를 블럭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로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야 블럭이 되죠.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글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3번 누르세요. 3번. 트리플 클릭. 땅땅땅.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만 배웠잖아요. 근데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자, 근데 요 세 번째 줄 있죠. 개선비. 개선비라고 있잖아요. 얘도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땅땅땅 트리플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교사처우 개선비라는 글자 있죠? 거기를 땅땅땅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려져 있으니까는 운영비 이 부분을 또 땅땅땅 하셔보세요. 그럼 3줄이 선택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 3글자를 3개의 블럭은 어떻게 해야 돼?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좀 진하게 할 거라고. 진하게 굵게. 책에 보니까 약간 기울이래. 글자 이렇게 기울이래. 자, 글자를 좀 가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가 24포인트가 얼마인지 30포인트가 얼마인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이 정도 크면 되겠다, 저 정도 크면 되겠다 라고 마우스로 대충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건 너무 크잖아. 왜냐면 밑에 뭐를 못 쓰잖아. 쓸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적당선에서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요만큼 쓰시면 돼. 그리고 얘를 진하게 하래. 진하게 굵게 좀 하래. 그리고 기울이래. 밑줄은 안 할 거거든. 이 책하고 좀 다르면 어때? 내 마음대로 이쁘게 꾸미면 되지. 가운데 정렬하면 안 되죠? 그럼 왼쪽에다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0만원 지원하는 거.
얘들은 또 색깔을 어떻게 하래? 색깔을 좀 파랗게 하래, 파랗게.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하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그럭저럭, 큰 타이틀 밑에 부연 설명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꾸미는 거죠. 요렇게 한번 완성 아닌 완성을 해보세요. 자, 삽입에 가서 세로 상자. 그래서 이만큼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누리 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나누어 지원 이렇게 쓰면 되죠. 써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옮겨와도 되고 이렇게 옮겨와도 되고 그래서 얘도 글자를 좀 크게 하든지 뭐 진하게 하든지 뭐 이건 뭐 나중 문제고 그러면 세로 쓰기 하는 건 사실은요 별로 잘 안 해요. 세로 쓰기 여러 번 해놓으면 잘 보여요? 뭐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옛날 것 글자도 아니고 세로 쓰기 하면 정신없어요. 근데 왜 세로 쓰기 했을까? 파워포인트 공부하는 거라고. 예. 이런 글자를 쓰는데 꼭 가로만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세로 쓰는 연습도 해보라고 한 거지 굳이 우리가 세로 쓰기는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야죠. 뭐 지금 38쪽을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뭐 하면 돼? 삽입에 가서 가로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적당히 드래그 해놓고 나서 글자를 쓰라고 해놨잖아요.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요 이거예요. 그냥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거기가 커서만 껌뻑껌뻑거리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좋아. 그럼 글자가 써지는 만큼 박스가 생겨요. 아까는 오세누리 과정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범위를 지정해 놓고 썼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 그냥 쓰시면 돼. 밑에 것도 세로도 있고. 이렇게 근데 가로로 써도 자꾸 세로로 가는 거는 그러네. 어디가? 글씨가.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글자를 썼어. 그럼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하고 밑에 있는 처우 개선비라는 글자하고 누리과정비라는 글자하고 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럼 세 군데 나눠 쓴 거죠? 세 군데 나눠 썼는데 이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는 정중앙에 와야죠. 얘가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와도 이쪽에 와도 안 되잖아. 여기 화면에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가운데. 그럼 얘가 가운데인지 아닌지 알아요? 알아요. 마우스를 쓱 움직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가운데 빨간 점선이 생겨요? 점선이 생겨요. 이렇게 점선? 그러면 얘가 가운데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 글자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쓱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빨간 선이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 생겨요. 이건 뭐냐면 4분의 1에 왔다는 뜻이에요. 반.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움직이면 반반 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 글자는 좀 크니까 좀 애매한데. 자, 그 다음에 이 처우 개선비라는 글자하고 누리과정비라는 글자는 같은 위치상에 있어야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밸런스를 맞춰야죠. 이렇게 쓱 움직이면 위아래 두 줄이 빨간 점선이 나타나요.
즉 옆에 있는 처우 개선비라는 글자랑 위아래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밸런스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위아래가 똑같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보세요. 이렇게 살짝, 얘는 얘를 살짝 회전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회전기 시키는 기능.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럼 정확히 몇 퍼센트 회전이 되는지도 알아야지. 몇 도가 회전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번 대충 돌려보세요. 대충 돌려보시라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글자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번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굵어 보이는데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진하게 보이는 거 하시면 되고, 얘는 또 어떻게 하래? 파란색으로 보이라는데, 파란색으로. 얘는 또 어떻게 하래? 얘도 파란색으로 보이라는데, 이렇게 하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세로 쓰기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쳐박아 놓으면 좀 흉하니까 슬쩍 얘도 지금 슬쩍, 제목도 슬쩍.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넓은 화면이죠? 요거 보세요. 얘는 화면이 좁은데 우리 지금 글 쓰는 날은 어때요? 굉장히 넓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샘플 데이터를 우리 불러왔을 때 요거 예문을 불러온 거는 2010으로 제작을 했는데, 2010으로 제작할 때는 우리 지금 모니터 있죠, 이거 3대2 비율로 나오는 모니터, 2대3 비율로, 4대3이나 2대3, 요 모니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2013 버전을 설치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은 요즘 대세가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형태로 떠요. 그래서 화면이 넓게 나와요. 그래서 이 넓게 나오는 화면을 우리가 작게 줄여서 작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화면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만 일단 먼저 생각하세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어서 더 할게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도형 그리는 거 있죠? 도형 그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파워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형 전쟁이에요. 도형. 네모, 동글뱅이 이거를 어떻게 꾸며서 만드느냐, 이게 전쟁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새 슬라이드. 여기에 빈 화면. 아까 그 샘플 문서를 여기 책임 4장에 있는 거를 파일을 불러와도 되지만 그냥 빈 화면에다 넣고 5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이라는 제목이 하나 들어있고, 그 밑에 솔로몬, 서울, 미래투자 해갖고 4가지가 들어있잖아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그 솔로문이구나. 그 솔로문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도형은 파란색이고, 밑에 총 자산이 얼마고 비율이 얼마고 한 도형은 또 색깔이 어때요? 다르죠? 자, 제가 샘플을 불러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도형이 아래 도형하고 위에 있는 도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됐냐면 따로따로 돼 있는 도형이에요. 따로따로 돼 있는 도형이라고. 두 개 도형을 붙여서 작업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없는데 고생만 해, 고생만.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면 돼. 따로따로. 여러분들 김치통 안에다가 일반 배추김치하고 물김치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되잖아요. 따로따로 보관해서다가 그릇에서 담아 오면 되잖아. 한 통에다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삽입. 홈에도 있어요. 홈에도 도형은 있어요. 홈이라는 메뉴에도 도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에 가면 다 있겠지 뭐 도형. 기본 도형에 뭐가 있냐면은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 저 오른쪽에 보세요. 기본 도형 그룹에 원기둥 보이실 거예요. 원기둥. 그 팔각형, 칠각형 밑에 배지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확인하셨어요? 클릭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영업, 정지, 저축, 은행. 이렇게 쓰시면 돼. 저 위에다 붙일까? 이렇게 붙여. 글자는 좀 크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좀 대충 크게 만들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도형이 딱 그려지면서 우리 글자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도형이다 보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하나 더 생겨요. 제가 마우스로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사라지는데 이 글자나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저 상단에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럼 거기 보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잖아요. 도형 채우기. 이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칠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이 아닌가? 이건가? 아, 진한 빨강이네. 진한 빨강. 그 다음에 글자는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글자가 약간 굵은 글자인가? 글꼴이 다른가? 하여튼 뭔지 몰라도 이렇게 대충 써있는 것 같아. 세밀한 거는 우리 책에서 우리가 그리면 되고 책에 있는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배지란 도형의 저 왼쪽 귀퉁이에 보면은 노란 조절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직사각형처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솔로몬이라는 도형을 만들 거예요. 솔로몬은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삽입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시면 양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을 거예요. 저 사각형 중에 끝에서 두 번째 거 위쪽만 둥그런 거 있어요. 위쪽만 둥근 거. 얘를 하나 그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둥글게 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위에만. 그 다음에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이번엔 직사각형만 그릴 거예요. 하나는 위에가 둥근 사각형이고 밑에 있는 도형은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두 개를 그려서 위아래 이렇게 나란히 붙일 거라고. 붙이는데
높이는 서로 다를지라도 너비는 똑같아야죠. 너비는. 너비가 다르면 안 이쁘겠지. 예. 자,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솔로몬. 똑같이 아까처럼 얘는 좀 파란색, 약간 파란색이 들어가고요. 아래 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 들어갈까? 약간 회색이 들어갔나? 그 다음에 총 자산 4조 9천억 원. 동그라미는 어디서 찾았죠, 선생님? 아, 그 앞에 동글뱅이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글자가 중요한 거지, 그 동글뱅이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글자 색깔은 또 검정색으로 놔야 되겠지 뭐.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동글뱅이가. 그쵸? 이거 신경 안 쓰, 자동으로 된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로몬이라는 글자는 좀 크면 좋겠고, 글자요? 확인해. 지금 솔로몬이라는 글자를 쓰고 총자산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얘를 살짝 위에다가 올려 붙일 거예요. 얘를 이렇게 떨구면 안 되잖아. 얘를 나란히 딱 위아래를 붙이는 것보다는 슬며시 올릴 거야, 슬며시. 근데 슬며시 잘 안 올라가. 이렇게 딱 갖다 붙기는 잘 붙는데 위로 안 올라가. 그때는요, 키보드로 올리면 올라가. 잘 올라가요. 마우스로 올리려고 그러면 덜컹해서 잘 안 올라가. 다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땐 잘 움직여.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글자랑 갖다 대면 자석처럼 조금이 붙어요. 근데 붙은 상태에서 조금 더 올리려고 마우스를 쭉 올리면 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럴 때는 키보드로 올리면 잘 올라가요.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 도형에는요, 안에 채우는 색깔이 있죠. 채우는 색깔이요. 여기 채우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채우기. 근데 뭐가 있냐면 겉테두리가 있어요. 겉테두리가 지금 퍼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밖에서 올가미를 씌워요.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두 개가 선택되거든. 그리고 윤곽선 있잖아요. 윤곽선을 없애세요. 윤곽선이 지금 위에 거는 퍼런 거, 아래 것도 퍼런 거, 근데 둘이 겹쳐놓으니까 윤곽선이 막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보기 싫어요. 도형을 겹칠 때는 윤곽선을 없애주면 깔끔해요. 나쁜 게 아니라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보기 싫어서. 마치 식빵에 테두리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 윤곽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블록 잡았죠? 네. 서식이 있었죠? 네. 도형 윤곽선 있죠? 네. 뭐 하면 돼?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할 것도 아니고 노란색으로 칠할 것도 아니고 윤곽선을 뭐 하면 돼요? 없애면 되지. 없애면 되지. 자, 그래 놓고 아래 도형 보자. 아래 도형. 아래 도형을 자세히 보세요. 아래 도형은 오른쪽 밑에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싹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싹 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해봐야지. 자, 도형 효과. 아래 도형을 선택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 효과. 저 밑으로 들어가면 그림자 제일 밑으로 원근감이라고 있어요. 원근감 찾았어요?
예, 원근감 5개 중에서 뭐 누르시면 되죠. 여기 그림자 생겼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위에 솔로몬이라는 도형도 만들고 밑에 총자산이라는 도형도 만들었는데 도형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꾸밀 때는 홈에 가서 꾸미는 거, 홈에서. 그 다음에 이 도형 자체를 꾸미는 거잖아요. 도형의 색깔을 꾸미거나 도형의 윤곽선을 꾸미거나 도형의 그림자를 넣거나 하는 건 다 어디야?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꾸미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딴 데 가서 꾸미는 거 없어요. 서식이 뭐라 해요? 서식이. 꾸미는 거. 자, 그래서 이 도형 자체에다가 색깔을 어떤 거를 칠할 거냐 이거지. 색깔을 어떤 거를 칠할 거냐에 따라서 색깔이 꾸며지는 거고, 뭐 노란색을 칠하던 뭐를 칠하던. 그리고 윤곽선도 없앨 거고, 근데 윤곽선이 위아래 다 없애야 되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도형에만 그림자를 질 거니까 아래 도형만 선택하고 그림자 가서 꾸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요렇게 만들 거예요. 요렇게. 여기 앞에 점 있잖아요. 점 만들어 갈게요. 도형 선택하고 홈. 글자를 꾸미는 건 홈 메뉴에서 꾸며요. 가시면 단락이라고 보여요. 단락 그룹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 뭐 이런 거 정렬하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 점점점 있고 1, 2, 3 있어요. 그 점점점 눌러보세요. 근데 점점점이 네모 점점점이야? 동글뱅이 점점점이야? 네모 같은데? 그냥 우리가 클릭했더니 동글뱅이가 나왔지만 이 책에 있는 건 네모잖아요. 그럼 그 옆에 화살표 눌러봐야죠. 화살표. 그 점점점에 화살표 눌러보면 큰 점점점이 있고 네모 점점점이 있고 이런 거 있네. 그럼 네모 점점점 바꾸면 되지 뭐. 그런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되지 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착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얘나 걔나? 오케이. 됐네. 글자를 크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글자를 크게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크면 안 되죠. 너무 크면 막 도형을 안 이뻐지니까. 자, 했어요. 하나 만들어 본 거 하나. 지금 한 세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또 하나 만들어야죠. 밑에 또 만들어야죠. 3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삽입해 가서 도형에 가서 지붕이 둥근 거 그려가지고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건 네모 그려서 또 그리고. 그렇게 꾸미려면 어렵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잖아. 자, 요렇게 올가미를 씌우세요. 올가미를 씌우면 2개가 선택된다 그랬죠? 얘를 일로 복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 붙어요. 근데 이게 딴 데 엉뚱한 데 붙었잖아. 난 여기다 붙일 건데. 야,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근데 가져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글로 가져오면 되잖아.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왼손으로 2개가 위아래 나란히 있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도형 있죠? 얘를 끌고 가세요. 그럼 하나 더 생겨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컨트롤 키 눌러서 가져가면 복사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막 지멋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옆에 똑같이 옆 라인으로 가야죠. 얘를
똑같이 가져가야 되냐, 똑같이. 이렇게 삐뚤삐뚤 가져가면 안 되거든. 똑바로 가져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가져가는 거예요. 선생님 솔로몬만 가요. 밑에 거는. 응? 저기 솔로몬 밑에 박스는 안 가고. 자, 박스가 안 가고 솔로몬만 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올가미 씌울 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올가미 속에. 근데 선생님은 지금 요렇게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만 올가미 씌우니까는 솔로몬만 잡힌 거야. 그러면 여기 솔로몬만 간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지우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니까. 다시 올가미를 씌울 때는요, 안에서 잡으면 안 돼. 안에서 잡으면 안 되고, 밖에서 잡아야 돼, 밖에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하나 가져가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더, 이 두 세트를 블럭을 잡으세요. 두 세트를 블럭 잡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가져가면 어떻게 돼? 또 끌고 내려가면, 통째로 두 세트가 더 생기는 거죠. 다시 보세요. 지금 한 세트 복사해서 옆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세트를 블럭을 잡으세요. 두 세트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끌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두 세트 더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글자만 고치면 되지. 잘 되세요?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솔로몬이라는 글자는 홈에 가서 글자를 크게 하고 또는 작게 하고 그랬더니 얘가 또 안 맞네?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얘 글자를 크게 하고 쟤도 글자 크게 하고 미래투자도 크게 하고 아니야 얘는 글꼴을 바꿔야 돼. 그럼 쟤도 또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여기는 흰색인데 저기는 노란색 이러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색깔이 공통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보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봐, 마음을.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솔로몬이라는 글자를 크게 하고 뭐 색깔도 바꾸고 글꼴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로 끌고 가면 되는데 이를 다 벌려놨잖아 지금. 네 개를 다. 그러면 다 지우고 얘를 꾸민 상태로 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꾸며봐야지.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꾸며야 좋잖아. 동시에 꾸미는 거 설명드릴게요. 동시에 꾸미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동시에 선택을 해야지. 자, 클릭. 솔로몬이라는 글자를 클릭. 근데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솔로몬이 해제가 되죠. 그럼 쟤를 같이 선택해야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잘못해서 클릭이 아니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움직이면 복사가 돼. 보세요. 컨트롤 키 눌렀을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잘못해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글자를 크게 글꼴도 바꾸고 여기 책에 보니까 글꼴이 뭐로 되어 있나? 동력 무슨 글꼴이라고 책에는 써 있는데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할래요. 태백도 좋고 동력도 좋고 맑은 고딕은 너무 얇고 태백도 좋다. 태백이라는 글자도 좋아.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꼴은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여기 글꼴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딱 보기 좋은 글꼴이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사항은 뭐냐면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펜 흘림 같은 거. 해서 같은 거, 해서. 궁서. 명조계열로는 하지 마세요. 명조계열로는요.
파워포인트는요,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룰이 뭐냐면은 고딕이에요, 고딕. 자, 보세요. 이 제목.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제목도 이건 이제 약간 명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 설명해 놓은 거는 고딕이 명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약간 큰 글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고딕으로 만들어요. 고딕.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럭저럭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도형도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아까 뭐로 가운데 정리해 놓은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럼 왼쪽으로 맞춰놓고 이 도형도 점점점도 내가 한꺼번에 바꾸면 되지 뭐. 큰 동글뱅이 큰 거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좀 불편하죠. 처음에 잘 만들어서 걔를 복사해서 글자만 고치면 됐는데 고쳐놓고 봤더니 글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대. 좀 작게 했으면 좋겠대. 좀 꾸몄으면 좋겠대. 그럼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꾸며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형의 색깔을 여러분한테 뭐 빨간색으로 하세요, 노란색으로 하는 거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파란색에 뭐 검은색에 이거는 뭐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지.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꾸며 보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파워포인트 상에서 도형을 꾸미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설명은 59쪽, 60쪽, 61쪽에 자세히 설명 잘 돼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71쪽 보세요. 71쪽. 71쪽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 멋있는 거 있는데 한국자동차 연도별 실적 해가지고 2011년, 12년, 13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도형이 똑같죠? 똑같잖아. 그럼 이걸 복사해서 꾸미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